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샬럿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웃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처럼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써 몇 년째 살고 있네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와 아주 잘 맞기도 하고 한국도 저와 너무 잘 맞아 앞으로도 쭉 살 것 같네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은 아니고 바로 제 소중한 반려견 소미입니다.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소미에게 푹 빠져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네요.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변하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영국인 샬럿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개를 참 좋아했었어요. 우리 집에는 셰퍼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개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제 종아리를 물었는데 너무 세게 물어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피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한 상태였고 놀란 부모님께서 저를 곧장 병원으로 옮겨주셔서 바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고 상처가 아물며 상처가 금방 낫긴 했지만 저를 물려고 하는 셰퍼드의 표정, 제 다리를 물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를 사냥감을 보는 듯한 살기 가득했던 그 맹렬한 눈과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두려움에 휩싸인 저는 쉽게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셰퍼드는 부모님께서 정말 아끼는 반려견이었지만 제가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매일 겁에 질려 있죠. 어쩔 수 없이 친한 친구분의 가족들에게 입양을 보내셨답니다. 부모님은 반려견을 좋아하는 애견인이셔서 쭉 반려견을 키워오셨는데 저 때문에 개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집에 샴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개에 비해 작기도 했고 예전에 키우던 셰퍼드와 달리 울음소리도 크지 않고 무엇보다 공격적이지 않아 무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후 퇴소를 따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을 살려 비영어권 나라로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인 원어민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비영어권 나라 중에 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듣게 되었던 K-팝 음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가지게 했고 이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빠지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드라마와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지만 예전엔 한국 문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한국어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평생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타국에서 혼자 살게 되니 너무 외로워서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등산,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도 해보았지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 즐거울 뿐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기에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너무 외로워하는 저를 보시고 저희 엄마가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겨나더라고요. 그 뒤로 자꾸 반려동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국에서처럼 나도 고양이 한 마리 키워볼까 했지만 다른 취미들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저는 직장이 멀지 않아 도보로 출퇴근하는데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던 어느 날 길에서 개를 마주쳤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는 개가 아니라 털도 엉켜있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는 흰 개였습니다. 그 개가 한국의 토종개인 진돗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는지 개가 많이 말라 있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진돗개가 큰 편이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개가 떠돌이 개니 어디론가 떠나겠지 하며 그 진돗개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개와 퇴근할 때마다 매일 마주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 개와 출근길에도 마주치기 시작하자 저는 멀리 돌아 출퇴근했답니다. 며칠 동안 멀리 돌아가는 길에 개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누군가가 잡아가진 않았을까? 밥은 먹었을까? 걱정되고 계속 그 아이가 눈에 선하고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원래 퇴근하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개와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드디어 다시 그 진돗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혹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방에 강아지 간식과 물, 사료를 약간 들고 다녀서 그 개를 보자마자 밥과 간식물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큰 개가 저에게 가까이 오는 게 겁이 났지만 야윈 꼬리를 흔들며 제가 주는 사료와 간식을 얌전히 받아먹는 모습에 점점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지 못해 힘도 없을 텐데 이렇게 반겨주다니. 이후 저는 계속 진돗개에게 사료와 물, 간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진돗개도 체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는 길에 진돗개에게 밥을 챙겨주려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 그 진돗개가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커다란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그 큰 개를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달려갔고 진찰을 받아보았어요. 진찰을 끝낸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못 먹어 영양실조로 인해 쓰러진 것 같다고 했는데 꾸준히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녀석의 몸 안에 기생충이 있었고 그 기생충들이 영양분을 앗아가는 바람에 빈혈과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녀석을 다시 길가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유기견 보호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진돗개가 크기도 큰 개고 이미 성견이 된 아이라 입양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소미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러 보호소에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분께서는 남은 보호기간인 10일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소미는 결국 안락사당하게 될 거고 이것은 소미뿐만 아니라 보호소에 있는 모든 유기견 아이들에게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유기견들은 매일 들어오는데 입양 가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보호소의 모든 아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1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소미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제가 소미를 데려와 버렸습니다. 정식 입양은 아니고 임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미를 잘 데리고 있다가 소미를 입양하겠다는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입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떠돌던 개라 실내 생활에 잘 적응할까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며칠 만에 실내 생활에 적응하더라고요. 원래 얌전했던 소미는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표정이 더 밝아졌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미는 저를 진심으로 따르고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소미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점점 더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과 함께 영상통화를 하다가 소미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개에 물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마음에 큰 짐이었는데 그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안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임시 보호하는 동안 소미에 대한 애정은 커지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도 소미 덕분에 조금씩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몰랐던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실내 배변하지 않는 진돗개 소미를 위해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 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제가 소미 덕분에 매일 산책을 하게 되었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미쳐보지 못했던 동네의 풍경들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제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반려견 입양 카페에 소미글을 올린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소미를 입양하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소미에 대한 문의가 간혹 와서 답변을 해드려도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아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학교 선생님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한 탓에 술도 마신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실내 배변을 하지 않아 온종일 변을 참았을 소미를 위해 늦은 시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새벽 3시라 아무도 없는 공원은 새로웠고 소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저는 평소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보았고 공원 여기저기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넘어뜨렸고 놀란 저는 비명을 질러대며 도망쳐보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미의 목줄을 놓치고 말았고 그 남자는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비명을 질러대며 저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저는 이때다 싶어 남자에게서 도망쳐 나왔어요. 뭔가 싶어 보니 소미가 남자의 팔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미의 치악력이 얼마나 센지 건장한 남자도 소미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도 소미를 마구 때렸지만 소미는 물러서지 않고 더 세게 물며 머리를 흔들어댔고 남자는 결국 길에 쓰러졌어요.
소미가 남자를 놔주자마자 저는 소미를 안고 근처 주유소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과 함께 계안을 마주친 장소로 갔고 부상으로 인해 멀리 도망가지 못한 계안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진술서를 쓸어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계안은 여성들만 골라 위해를 가하고 폭행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미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안에게서 저를 지키느라 소미의 콧등과 머리에 난 상처를 보니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동물병원에 데려가 소미를 치료해 주었고 소미가 다 나은 후 저는 소미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이제는 소미 없이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미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소미와 예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소미가 무지개 다리 건너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럿 씨가 소미와 함께 살게 된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감성 이슈에서는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